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 교육 특론 수업을 한 장민아 교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역사적 변화도 도로 보고 또 과학적 근거에 대한 혁신적인 교수법 그리고 저희 스스로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를 돌아보다라고 한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90년대 이전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낡고 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시작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돌아보면 처음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고 한 부분이 이제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출판을 하면서 어원이 탄생됐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국내 아로마 세라피 교육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어서 초기에는 뷰티 웰니스 분야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과학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저희가 체계화하기 시작한 단계가 되었죠. 초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험적 지식이나 전통에 저희가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에 왔을 때에는 조금 근거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EBP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RCT 어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금 더 한층 더 전환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체계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단순 기술만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게 발달이 되어서 비판적 사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 연구 역량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도 암기 시험만 저희가 봤었는데 요즘에는 아로마 블렌드라든지 아로마 화장품 기획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점점 전환되고 있고 발표를 통해서 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배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육자로서 또 표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모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EBP 같은 경우에는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해서 근거 중심을 실천으로 한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전문가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뭐 환자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최선의 임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접근법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RCT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대조군과 비교군을 저희가 어, 비교를 함으로써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로마 세라피의 객관적 효과를 입증하는 현대 연구의 핵심 지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교육자로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로마 세라피 교육 특론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자로서 매 학기 최선을 다해서 뭐 학교 시설이 열악해도 어떠한 이유를 다 어 뭐 차치하고라도 제가 여러분들 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자로서 특히 어떠한 부분이 매 강의 여러분들이 성장시켰는가 이런 시간을 조금 방학 때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깨알같이 저희가 여기다가 GCMS 이렇게 놓은 거 보이세요? 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로마 세라피는 아로마 자체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아로마 자체에서는 특히나 뭐 아로마 에센셜 오일 한 가지 뭐 라벤더, 베르가못, 뭐 코파이바 등등 얘네들 같은 경우 한 가지 오일에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복합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에서 이것들을 추출을 했냐? 좋은 땅에서 추출했냐? 좋은 나무에서 추출했냐? 막 화학 비료, 화학 방부제를 많이 넣은 나무에서 추출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확인해 보고 그 원료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GCMS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COA, 품질평가서죠.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을 통해서 이 복잡한 화학 성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거는 독성이 많이 들어있지 않구나. 이거는 그 원료 중에서도 그래도 알코올 베이스가 좀 많아서 노인이나 아이가 많이 쓸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조금 화학적 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수치가 예전 뭐 라벤더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평가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 복잡한 화학의 언어를 해독하는 열쇠가 바로 이 GCMS고요. 여러분들이 아로마 세라피를 교육하실 때에는 특히나 이런 GCMS를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도구다.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 자료로 수업 때 쓰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아로마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도 그대로 저희가 아름답게 유지를 해야겠죠. 화학 비료 같은 거라든지 막 이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방부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독극물 같은 것들 특히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과 과학이 만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름답게 승화돼야지만 또 더 좋은 아로마들을 가지고 저희가 블렌드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제품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거 기반 아로마 세라피의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복잡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이해의 폭이 그래도 제 수업을 통해서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바람이 있었고요. 특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양리학적 기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특정 성분이 뇌와 신체에 작용하는 양리학적 기전은 조금은 그래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셔야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질량 분석이나 이런 뭐 화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 GCMS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에센셜 오일 혼합물을 개별 화학 성분으로 분리하고 또 식별해서 그 복잡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독하는 정밀 분석 장비가 바로 GCMS인데 한국말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GCMS를 했냐 안 했냐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품질 성적서를 좋게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양리학적 기전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양리학적인 치료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강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도 하나의 오일에 다 양리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리날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벤더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중추신경계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인 이런 가바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하게 항불안 효과를 나타나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조금 안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18시네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칼립투스에 많이 들어있는 거로서 NF-카팝이라고 하는 경로를 조금 억제를 해서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런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변형계를 저희가 거치게 되죠. 전자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변형계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우리가 후각 경로를 통해서 코로 맞게 되면 이 후각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향기 입자들이 이 편도체와 해마를 통해서 특히 직접 저희에게 뭐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자율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도달해서 정서적인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향기 하나만 맡았는데도 내가 조금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부분이 좀 안정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막 신경질이 났었는데 신경질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감정이 너무 막 극에 달했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들도 좀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수면의 질이라든지 수면의 깊이 같은 것도 좋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이렇게 양리학적인 기능이 다방면으로 저희에게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천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학적인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아로마 세라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향기 입자가 들어와서 머리에 저희 전기 전달계 변형계를 통해서 바뀌어 가지고 이게 편도체나 해마를 통해서 저의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 그 남자의 향기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사랑했었어. 또는 누구 친구를 만나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었을 때 이거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알던 내 친구의 향기네. 또는 내가 어렸을 때 먹어본 떡볶이의 향기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의 후각을 통해서 후각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마시는 향기 입자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뇌로 이렇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약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다 이제 신경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정신의학적 약들이 보통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센데 에센셜 오일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대체의학,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리학적인 효과가 있는 대체의학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게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근거의 현황과 한계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어떤 오일을 썼었을 때 뭐 어떠한 뭐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순 기술 전수를 넘어서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통합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설계해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1차적 암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임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내가 가리키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뒤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 수업을 받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요 세 기관의 학교를 먼저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교육 시간이 500 시간 이상 되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는 요 세 가지다. IFA라고 해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oma Therapist라고 해서 영국 기관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캐리어 인스티튜트 ICIA가 있고, 또 인터내셔널 센터 포 컴플리먼터리 앤 인터그레이티브 헬스라고 하는 NCCIH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교는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길고, 그리고 임상적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하는 그런 커리큘럼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임상은 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한의학교, 뭐 경희대학교 이런 게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에 있는 외국 원료로 아로마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유럽이라든지 제일 질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임상을 확인을 해서 좋은 블렌드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저는 그 나라, 그 원료를 쓰는 곳에 가서 배우셔야지 좀 더 명확하게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 맨날 매년 매 학기, 매 방학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21 세기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부분들만 가르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많이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연구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가질 거며 그걸 가지고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또 동료 평가라든지 뭐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또 협업을 통해서 어 이런 기업하고의 연구 역량을 키워나간다든지 뭐 윤리적 실천을 저희가 또 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학습자가 교실에서 임상 현장으로 나아갈 때 현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로마 세라피 전문가가 된다든지 아로마 세라피 임상 연구원이 된다든지 이럴 때 특히 그 학생들이 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놓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밀러의 피라미드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놨는데요. 밀러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4 단계 그래서 1 차원적인 암기를 넘어 가지고 인제 고차원적인 사고, 전문 직업성을 기르는 인제 뭐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리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다음 보여주게 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게 되고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들의 스킬을 점점 어떻게 점점 고도화되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처음엔 조금 어설펐지만 점점 전문가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처럼 실행할 수 있게끔 어떤 회사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실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아로마 세라피스트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많이 시켜 드리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같이 뒷받침될 수 있게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어느 부분까지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살아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 아로마 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석사나 박사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전문가를 내가 배출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한 이제 콜부의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실험 저희 많이 하는 거하고도 같이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렌딩 실습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하고 조합을 하세요."라고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기도 하지만 예시 없이도 이제 스스로 좀 "한번 조합을 한번 해 보세요. 뭐 많이도 넣어 보고 적게도 넣어 보고 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이를 직접 넣어 봤을 때 효과가 쪼끔 이럴 때는 향도 쪼끔 별로고 효과가 너무 강하게 다가오네. 이거는 쪼끔 길게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 좀 역하네. 이런 것들도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블렌드 실습할 때 정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것들을 실제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저는 조합을 해 보라고 좀 권유하는 편인 거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일지처럼. 그래서 뭐 라벤더하고 베르가모를 1대 1 하고 넣었더니 생각보다 향이 되게 좋았어. 라벤더를 2로 넣고 베르가못을 1로 넣었더니 이건 조금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부분이야. 라벤더를 한 방울 넣고 베르가못을 3 방울 넣었더니 이건 조금 향이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에 집중했을 때 시험 기간이었을 때 아니면 무언가에 내가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자기만의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양리학적으로 내가 1 주차에 라벤더 한 방울과 베르가못을 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1대1로 일 주일 동안 향을 맡았더니 그 주는 내가 좀 잠을 잘 잔 것 같아."라는
양리학적인 데이터도 저희가 기록을 함으로써 점차 어떻게 새로운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했는데 그다음에 두 방울 두 방울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방울 1:2로 또 해서 세 방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화를 스스로 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찰 일지, 리플렉티브 저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닌 임상적 능력을 키우는 핵심 교육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런 어 데일리로 저희가 체크하는 양리학적인 부분, 데이터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그런 걸 얼마큼 잘했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학습하게끔 적용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아로마 세라피 교육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 수업을 다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온라인 이론 교육을 했었었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이론 교육 했었을 때도 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개별화된 오일들을 구매하게끔 해서 집에서 온라인 이제 뭐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받게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다 준비가 된 것들 언제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몇 시에 몇 시까지 줌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 드리고 다 똑같이 앞에다가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아로마 오일 무슨 아로마 오일 뭐뭐뭐뭐 스포이드 뭐 가지고 이렇게 블렌드를 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그거 하기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도 인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비율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향 같은 경우 제가 맡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쪼끔은 인제 오프라인 교육을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을 14 주 차까지 했다. 그러면 15주 차에는 한 오프라인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인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 전문가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AI 도구도 많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VR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향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는 특히나 어 아로마 세라피는 저는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신경과학, 통합의학, 유전체학 이렇게 정밀의학의 수준으로 저는 도약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후각 신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렇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아니면 후성 유전학 뭐 이런 유전체학 개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그쪽으로 나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어 팔리아티브 같은 경우 또는 뭐 이런 치매, 인지 뭐 이런 그런 능력까지도 저희가 점차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해서 정밀의학으로 점차 방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팔리아티브 케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 환자 통증 암 환자도 뭐 1, 2, 3, 4 단계가 있는데 뭐 4 단계 같은 경우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좀 불안정할 때 '나 내가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금 안정된 향을 불러일으켜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제가 통합의학에도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제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갱년기, 뭐 우울증, 그리고 뭐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계속 대체하고 함께 하고 있고 전통의학과 이제 융합 경혈점을 저희가 이제 아로마 세라피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마사지법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거 같은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통합의학 맥락에서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 역할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의학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속 가능한 윤리 같은 경우에도 야생을 수확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기농에서 이제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저희가 연구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생으로 수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특히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태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야생 수확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편이고 또 공정무역에서 따라서 이제 교육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 윤리의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세대에 다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임산부나 소아, 뭐 노인, 뭐 이렇게 면역 취약자, 뭐 호흡기, 뭐 기질 환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통 지식 보호라고 해서 토착식물 지식의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향만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너도 나도 없이 막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 원래 저희 나라에만 고유 썼던 건데 그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전통 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교육 커리큘럼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필수 가치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USDA 오일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오일을 계속 생산하게끔 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래서 확인될 수 있는 오일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책임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바탕이 돼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항상 교육은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아로마의 임상 현장, 임상 연구자, 임상 교육자, 아로마 전문가들의 수준을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답은 전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학생들한테 최고의 수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인가? 그래서 멘토링은 지시의 일방향 전달이 아닌 교육자 자신도 저는 함께 성장하는 쌍방향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매 시간 모든 분들에게 멘토링을 해드리고 싶지만 뭐 빨리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수업 듣다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나는 어떻게 하면 쌍방향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질문을 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것이 효과적입니다가 아니라 근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신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혹시 계십니까? 최신 2년마다 그래도 적어도 최소 2년마다 최신 문헌을 교과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PPT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자격증 취득을 하신 목적으로 수업을 했다거나 또는 전문가가 된 후에도 지속 학습에 대한 습관을 갖도록 어떻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교육합니까? 당신의 교육은 특히 학습자들에게 또는 본인에게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업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꼭 매 수업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로마는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뚜껑을 열어놓고 독하게 분명히 이전 수업에는 저런 향이 안 났는데
다음 시간에 갖고 왔더니 향이 좀 바뀌었네 하면 저는 버려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내가 맡는 향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맡을 수 없어요. 향이 변하면 한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뇨병 약을 먹을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혈액 뭐 기저질환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개개인만의 문제에 어떠한 작용을 해서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로마 세라피를 다루는 여러분들 교육자라고 하면 전문 교육자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매번 좀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치만 이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야말로 저희가 스스로에게 매번 좀 던져야 할 그런 어떻게 말하면 책임의식 같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매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학기 동안 너무 수업에 잘 따라오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모두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재료가 필요하다거나 뭐 저에게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으니 뭐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번 학기에 또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또 성장하실 수 있는 수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학기에 또는 언제든지 저를 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 그때 아로마 세라피 수업 들었던 누구누구예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이제 늙어가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서 선뜻 성함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저 교수님 또 바빠 가지고 또 기억력이 또 가물가물하시구나.'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학기 늦은 시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이 시간 또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치는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